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3회 모의고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1번 문제는 좀 우리 평소 자주 출제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주제의 내용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의외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오른 것은, 자, 우리 납세의무는 성립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성립 시기가 이루어지고 확정 시기 이루어져서 이게 일치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자동 확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이 자동 확정 세무를 찾으라는 건데요. 기억의 종부세는 이제 6월 1일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은 이제 고지를 통해서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리을의 보통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이제 재산세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7월과 9월 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지세는 계약서를 쓰자마자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하고 인지를 확정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그 원천징수를 하면서 동시에 성립이 확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얘도 원천징수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입니다. 과소신고 과손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부과되는 세금. 우리가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독립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독립세는 가산세가 발생이 될 수 있지만 독립세랑 같이 움직이는 부가세는 가산세가 발생을 하질 않습니다. 독립세가 발생이 되면 즉 주인이 처벌받았으면 됐지 종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니은의 지방교육세, 디귿의 교육세, 리을의 농어촌 특별세. 얘는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가산세가 부과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의 취득세라든가 미임의 종부세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신고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원칙은 고지지만 신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가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교육세, 농특세는 다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다음에 3번 문제로 갑니다. 양도를 옳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자,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어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할 텐데요. 양도라는 것은 이런 거죠. 사실상 이전이 되고 그 이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된다. 그렇죠? 대가를 받으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양도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전이 돼서 대가를 받으면 양도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 관련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당했다. 수용보상을 받거나 협의 매수가 되면 이거 양도가 될 수 있겠죠. 니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로서 해당 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상 공제되지 않는 경우. 자, 부담부 증여. 우리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는데 전체 증여가액 중에서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 차액은 증여로 본다. 하지만 이 관계가 배우자 간이나 직계 존속 비속 간이 됐을 때는 모두 증여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두 증여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거는 양도가 아니고요. 디귿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물변제라고요. 그러면 대물변제는 양도로 봅니다. 자, 디귿 양도가 되고요. 리을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것은 원래는 이것이 이제 교환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로 봐야 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미음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다시 재분할합니다. 그럼 어차피 공유라는 것은 이 공유가 돼 있을 때는 갑의 명의로 그 다음에 을의 명의로 6대 4가 됐을 때는 이걸 지분대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대로 쪼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양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것은 기업과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요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별 표시하시고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주제죠. 1세대 1주택. 기업,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식은 2주택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집 팔아야죠?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와줘야겠죠. 그러면 다만 그 신주택 구입 시점은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 주면 되겠죠. 자, 아주 중요한 규정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인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행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혼인이라든가 동거 봉양의 사유로 했을 때는 합친 날 플러스 5년 이내 양도된다. 그다음에 3번 양도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밑줄 거주한 해당 거주처를 양도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거주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었을 때는 이 거주주택을 팔면은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대신 이건 몇 년 거주? 2년 이상 거주가 돼 있어야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4번 근무상 형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자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예, 지방 미분양 미분양할 때 해소할 목적으로 내가 서울에 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지방에다가 집 한 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얻고 나서 이 서울 집을 팔았을 때는 뭐 해주겠다. 비과세 줍니다. 다만 이것도 3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주택과 일반 주택 갖고 있으면 어떤 집 팔아야 되는 거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된다 그랬죠.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지 비과세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에 뭐라고 됐습니까?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해라. 틀렸지요. 일반 주택을 양도해 줘야겠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무효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됐습니다. 그럼 취득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 됩니다. 당초 취득일. 왜 그러냐면 자,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가 다시 우리가 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왔다 갔다만 한 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부동산을 다시 처분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때는 당초 취득 시점이 있겠죠. 원래 취득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원래 취득 시점. 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이제 취득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왔다 갔다 한 거는 양도 및 취득을 보지 않는 거니까 원래 부동산 취득 시점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팔았다 나중에 그러면 당초 취득을 하자는 얘기죠. 자, 틀렸고요. 그다음에 수용됐을 때는 대금 청산한 날 수용위원회로부터 개시 또는 등기 접수 일정. 어쨌든 이렇게 객관적 날짜가 있을 때는 무슨 날? 빠른 날 밑줄입니다. 빠른 날.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이다. 예, 사용 승인해야지 공구상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승인이 먼저죠. 다만 사용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일 받은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할 때는 경매인이 매각 조건에 의하여 경매 대금을 완납하는 날이다. 그렇죠. 경매로 하면은 이제 대금
납입이 되는 거니까요. 5번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았을 때는 실지로 받은 날이 된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계약상 잔금 날짜와 실제 잔금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법은 실제 잔금 날짜를 위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6번 문제는 고가주택 양도 차익을 지칭하는데요. 실질 추가익은 7억 원이고 양도가액 10억이죠. 9억 넘었죠. 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1세대 1고가 주택이고 만약에 2년 이상 보유를 했다. 그렇죠? 3년 보유했죠. 그러면 이때는 고가 주택이니까 비과세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9억을 초과하는 분만 9억 초과하는 분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양도가액이 10억이니까 10억 빼기 우리가 7억이 되겠죠. 7억을 빼주고 나면 여기다 곱하기 9억 초과분만 과세하자.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9억 초과분은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9억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공식을 모르면 안 되겠죠. 양도가액이 얼마죠? 10억. 이게 10억이니까 10억 빼기 9억이면 10분의 1이죠. 그럼 3억이 10분의 1이니까 3억이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되겠죠. 3천만 원. 자, 근데 우리 정답에는 이게 3번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3번을 지우시고 정답을 2번으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답 앞에 뒷 정답을 보면 좀 정답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자, 이것도 한번 과거에 기출됐었던 내용이니까 정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랍니다. 네, 예정신고 납부 문제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부동산을 매매하자마자 신고하는 제도를 우리는 예정신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예정신고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틀린 것은 1번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하는 예정신고무가 있으며 자 밑줄 차익이 없어도 오히려 양도해서 차손이 생겨도 그러하다는 것은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세무서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예, 예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과소신고가 됐을 때는 10%, 그 다음에 이제 무신고가 됐을 때는 20%, 부정한 경우 생겼을 때는 4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담보증한 부동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양도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물납하냐면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4번 예정신고 납부인 경우에도 납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입니다. 그다음에 5번 2015년 3월 25일에 건물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2015년 5월 31일 날이다. 예. 그러면 3월 25일 날 양도했을 때는 3월 25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럼 3월이 말이니까 4월, 5월. 그렇죠. 5월 30일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8번은 취득세 취득시기 묻고 있는데 옳은 것은요. 자, 1번 중요한 지문이죠. 밑줄. 개인 간의 매매. 개인 간의 매매는 매매인데 검증. 자, 검증이 이루어졌어도 우리가 그랬죠. 제가 설명드릴 때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즉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법원의 판결문 이랬을 때는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간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아무리 뭐 검증이 되고 뭐가 돼도 다 필요 없고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잔금 날짜 아니라는 거죠.
2번 연부로 취득하는 거는 연부는 이제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취득하는 것을 연부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4년 연부가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일단 4번 다 신고가 되는 거죠. 각각 다 신고가 됩니다.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 각각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징역에 의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징여받은 날에 취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취득세니까 이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해야겠죠. 계약일이 되겠죠. 4번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 승인이라고 등기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먼저일까요?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먼저죠. 그럼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실제 사용일 중 무슨 날? 어쨌든 선택할 때는 빠른 날 맞습니다. 5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일의 취득한 것으로 보되 사실상 변경일이 불명한 경우에는 공무상 변경일. 이게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아니라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무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 날짜로 잡습니다. 실제 변경된 날과 공무상 변경된 날 중 무슨 날?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연부 취득의 과세표준은 4년 연부가 되면 그때마다 인식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과세표준도 사실상 연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관련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세 과세표준은 자, 이거는 이제 요거죠.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객관적인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법원의 판결문, 검증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어디서 보시면 검증이 됐으니까 얘는 뭘로 가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 간주에 의하여 취득이 증명되는 취득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다. 아니요. 화해 조서 등은 당사자 간의 화해 조서를 쓴 거잖아요. 당사자 간의 화해 조서를 쓴 거지 이거는 객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판결문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때는 신고가액이다. 이건 신고가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신고가액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을 건축, 신축과 재축은 제외. 자, 증축하거나 개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 자, 우리가 개수하거나 증축했어요. 그러면 개수하거나 우리가 증축하게 되면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겠죠.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럼 당연히 그 증가된 것만큼을 우리는 취득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번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 대체 농지 조성비 또는 대체 산림 조성비는 조림비는 포함이 되나 취득일 이후에 공사로 완료된 수익이 전제가 되는 개발 부담금은 제외한다. 즉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정할 때 직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이런 직간접적인 비용은 포함할 수가 있다더라. 그러나 그거 관련되지 않는 것은 포함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개발 부담금은 들어갈 필요 없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 자는 명의는 조합으로 돼 있지만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조합원이죠. 따라서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소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는 자, 남편 명의로, 부인 명의로, 아들, 딸 명의로 사면 의심스럽잖아요. 따라서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징여로 보게 된다는 거죠. 징여로 본다.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개정이 돼서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예, 우리가 주택거래 신고제는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거래 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신고 자료를 보자는 건데
그래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고한 가액이 되는데 만약에 이 신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얘는 시가표준액 가지고 따져보자 이거예요. 따라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은 오케이 인정을 하고 시가표준 밑으로 떨어지면 시가표준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존속기한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으로서는 취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 임시건축물은 온전한 건축물이 아니니까 1년 미만의 임시는 세금을 받지 말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다음에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및 고급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원시 승계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8%를 더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이걸 우리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죠. 사치성 재산,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중과하는데 이거는 표준세율 플러스 2%에 대해서 4배만큼을 중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장, 그 다음에 골프장, 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2%의 4배면은 몇 프로 됩니까? 8% 되겠죠. 그렇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임차권의 말소 등기. 임차권의 설정이면은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0.2%. 근데 이것이 말소됐을 때는 한 건당 곱하기 6,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수로 한다는 것이죠. 틀렸고요. 2번 지상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다. 예, 용익물권으로서 부동산 가액 0.2%. 경매 신청이니까 채권 금액이죠.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이면 채권 금액인데 자 밑줄 말소니까 건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5번 전세권의 설정이니까 전세 금액이 되겠죠. 자, 세율은 다 0.2%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 자, 11번도 잘 알아두시고요. 12번입니다. 등록면허세. 최근에 이제 보면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종합문제 스타일로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요. 1번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이제 납세지는 보통 이제 소재지로 하죠. 밑줄 도 또는 구. 우리가 취득세는 특광도가 되는데 얘는 관할이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2번 등기가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해야 된다. 아니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환급이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환급이 되지 않아요. X가 되겠고요. 3번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 밑줄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예, 맞습니다. 4번 부동산 등기된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으로 한다. 만약에 등록면허세액이 3,500원 나왔어요. 그래도 6,000원 하자는 거죠. 이런 제도를 우리는 최저한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지하기 전까지는 자, 무신고자에 대해서 늦게라도 고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걸 뭐라죠?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와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자, 재산세 납세무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규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잘못된 설명은 첫 번째,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예. 즉 재산세는 6월 1년제가 되겠죠. 6월 1일 현재 시점에 납세무자 된다. 6월 1일 현재로 따집니다. 두 번째,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되었는데도 자, 신고는 언제까지냐면 6월 1 플러스 10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자, 밑줄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등기도 이행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된 상속자로 갑니다. 그러면 주된 상속자 1순위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분이 동일하다면 이때는 연장자가 납세무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무상사용권을 매수계약자가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등이 연부매매 조건이 됐었을 때 그 매매 대금을 다 묻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무상으로 썼다. 임대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썼다면 무상 수익을 누리는 자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매수 계약자가 되겠죠. 매수 계약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수 계약자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상 수익을 누린 자, 수익을 누린 자가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5번 갑니다. 과세 기준현지에 자 밑줄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치 아니하여 키워드가 그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치 않다는 것은 우리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외국인 명의로 돼 있어서 공부상의 소유자도 모르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모른다면 실제 사용하는 자에게 세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납세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토지의 구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든 옳은 것은 자, 토지 구분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자, 키워드는 통제보호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통제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장용지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비과세, 과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틀렸고요. 이은 도시지역 안의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지하는 개인 소유 농지는 0.07% 분리과세다. 만약에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라면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 맞는데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종합합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틀렸고요. 디귿 특별시, 광역시, 시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원래 이것이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과세 되겠지만 산업단지 이외의 제외니까 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용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별도 합산 과세로 가는 것이 맞겠죠. 리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 및 오락장용 토지. 자, 골프장용 토지, 오락장용 토지는 4% 뭐예요? 4% 고율 분리과세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이 아니라 고율 분리. 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에 부속 딸린 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했어요. 그럼 면적을 초과했으니까 얘는 비사면 토지로 봐서 종합합산 과세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으로 합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1번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 50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한 동이 아니라 한 구가 되죠. 한 동이 됐을 때는 오로지 주거만 주택으로 보죠. 한 구가 됐을 때 50% 이상을 따지죠. 자, 잘못됐고요.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유료가 아니라 이제 무료죠. 무료로 썼기 때문에 국가가 남의 사유재산을 무료로 썼기 때문에 재산세를 받지 않는 거죠.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틀렸고요. 3번 별장 및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60이 돼야죠. 주택은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 60% 되겠죠. 그렇죠? 4번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예, 이건 맞는 얘기죠. 1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부과 징수합니다. 5번 재산세가 분납 대상에 해당될 경우 할 경우 병행에서 기재가 되는 세금인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분납 처리하나 분납 처리가 안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반면 지방교육세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문장이 좀 바뀌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 처리가 안 되고 지방교육세는 분납 처리가 됩니다. 자, 따라 정답은 4번. 암기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초과되면 어떻게 되냐? 10만 원 초과되면 2분의 1은 7월 16일에서 7월 말까지 되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 9월 말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입니다. 종부세에 대한 문제인데 틀린 것은요. 1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합한 세금으로 한다. 예, 종합은 이제 비삼토지고 별도는 영업용 토지를 말이죠.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는 기준금액이 얼마죠? 밑줄.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죠. 이때 유념할 점은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소유자별 합산이라는 거. 3번 종합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무자별, 개인 또는 법인별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것이 아니라 공시 가격의 합계액에서 마이너스 5억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네, 이걸 곱해줘야지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게 이제 70%가 됩니다. 70%. 네. 그다음에 4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과 재세 과세 기준은 항상 같다. 예, 6월 1일로 항상 같습니다. 5번 납세지 관할 과세권자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권을 받은 납세문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 원칙은 정부 부과지만 예외적으로 선택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3회 모의고사 강좌 해설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4회 모의고사 때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